그런데 제가 주식을 대응할 때 지수가 800피를 찍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종목들이 한두 번 좀 조정이 들어올 건데, 종목을 기준으로 보면 이런 거죠. 보통 이제 주식이 이제 우하향장에 있을 때 이렇게 기준선 하나가 있어요. 그죠? 241선이. 주식을 살 때 나눠놓고 내가 지상이 되고 지하가 되는데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죠. 그래서 기간 조정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주식들을 이 바닥권에 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보던 멤버님들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시청자분들이 보던 여기서 사던 주식들이 지금 어딜 가 있냐면 전체적으로 여길 가 있죠. 지금 여기에서 지수가 800피를 맞게 되니까 주식이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도 주식을 다 빼버려요. 멤버님들 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아주 바닥권이 아니면 사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런 데 있는 종목들이 결국은 좀 부침이 컸죠. 대표적으로 보안 관련주들을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보안주를 좋게 본 지는 아주 예전 얘기죠. 예전에 뭐가 그렇게 예전은 아니지만 K사인이 어제 하루 만에 급락을 했죠. K사인을 급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K사인은 급락했어도 지금 수익권에 있어야 맞죠. 제가 K사인을 얘기한 자리 여기죠. 요걸 우린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이라고 그래요. 240을 밑에서 여기,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갑니다. 그런데 갔죠. 갔어요. 월봉에서 보면 20개선 맞고 떨어졌죠. 하필 요때 지수가 800피 근처에 있기 때문에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 내 계좌가 튼튼하게 운영이 되려면 첫 번째 내가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굉장히 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만 올라가도 저는 주식을 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못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사야 되는 주식은 결국 왼쪽 선 초반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아이크래프트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이크래프트 제가 얘기한 자리가 여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선 제가 주식을 빼버려요. 물론 하루 이틀 뛰고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첫 번째 여기서 못 샀고 두 번째 여기서 못 샀으면 아예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월봉에서 보면 이런 자리들이 되죠. 물론 또 오래 들고 있으면 아이크래프트는 조정 거치고 나중에 또 여기도 가고 이전 고점까지 회복을 해줄 거예요. 어떤 세력들이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아, 그죠? 그런데 시간이라는 게 걸리게 되죠. 계좌가 마이너스에서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첫 번째 자리가 어딘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이글루를 볼까요? 이글루가 어제 급락한 게 어떤 분들은 시장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이글루를 제가 얘기한 자리가 여기죠. 여기서 하시라고. 그리고 여기서 차익 실현해놓고 그다음부터는 절대 건들지 않는 거죠. 이걸로는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보냐? 그냥 이런 데가 오면 사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새로 사야 되는 주식들은 어떤 걸까요, 도대체? 지수가 800피 맞고 막 조정 떨어지고 그러는데 결국 이런 데 있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즉, 주식을 할 때는 나의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을 잘 해놔야지만이 나중에 시장에 고점 찍고 맞고 떨어져도 내가 어느 정도 계좌를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을 잘 못하게 되고 일봉에서 항상 알려드려요. 이제 와서 높은 데 사는 건 나중에 바닥권에 사신 분들에 비해서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 쫓아가 사거나 내동매매하거나 준비가 없는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이 얘기는 아침마다 매일 반복해드리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미리미리 공부하고 재무 공부도 좀 해놓고, 그죠? 이 주식이 흘러가는 방향 이런 걸 다 공부를 해놓고서 월봉 바닥에 저점에 싸게 사는 게 중요한데 이런 저점에서도 지수가 흔들리게 되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40%까지 존재를 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저점인 줄 알았는데 이런 자리들이 저점인 줄 알았는데 쭉 밀렸죠. 이렇게. 이 공간이 바로 지수가 밀릴 때예요. 이렇게 여기서도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40%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니까 그런 거지 월봉 고점에 울리신 분들은 거의 마이너스 7, 80%가 되게 돼요. 아마 예전에 동학개미 하셔가지고 막 1000피 이상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7, 80% 계좌가 많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 그죠?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는데 요 매집 공간에서도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40%가 존재하는데 이 회사가 믿을만하고 재무가 튼튼하고 반드시 미래에 가치가 있는 회사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사놓고 분할로 꾸준히 사시면 돼요. 요 공간에 사는 게 분할 매수고 이렇게 우하향할 때 잘못 사는 게 악성 물타기라고 잘 알려드렸죠. 이런 차원에서 얼마 전에도 제가 반도체 관련주를 얘기해드렸었는데 AI 관련해서 이제 AI 관련주 너무 올라갔죠. 이제 와서 AI하고 체포는 좀 높아요. 반도체 관련주는 또 그렇게 하나도 안 높죠. 다 240 밑에 있어요. 지금 물론 시장이 좀 많이 밀리거나 떨어지면 다시 올 수는 있지만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 웬만하면 앞으로 크게 뛰어 올라갈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제가 어젯밤 영상에 이제 어제 아침에 방송해드린 거 아셨죠? 그 반도체 올려드렸어요. 중간중간 물 좀 마시면서 할게요. 반도체 관련주는 앞으로도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DQQQ를 제가 매일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자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지금. 딱 요 자리죠, 동그라미 친 자리.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모아가야 되는 자리는 여기죠. 여기 박스권 하단, 여기고, 급등했다 떨어졌을 때 두 번째로 지켜줘야 될 매물대 위에 여기죠, 이날. 그죠? 2월 11일 기준으로 다시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날 뭐라고 그랬냐면, 물론 30달러 못 간 게 좀 아쉽긴 한데, 27달러를 갖다 조정이 들어왔을 때 제가 22, 3달러가 올 거라고 그랬죠. 이 자리가 정확하게 23달러에 딱 찍고 나가죠.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이렇게 박스권 상단이죠. 탈출했어요. 다음부터 이 자리만 안 깨면 되고 2차 업그레이드가 돼버렸기 때문에 추후 아마 60개월선 여기 30달러죠. 여기까지는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30달러나 29달러나 30달러 맞으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뭐 단기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요즘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꾸준히 더 모아나가셔도 돼요. 저처럼 막 5년, 10년 들고 하실 분들은 들고 가셔도 돼요. 제 생각이니까 뭐 장기 투자가 됐든 단기 투자가 됐든 모든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주식 유튜버들은 그렇죠. 우리 영상을 참고로 해서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본인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우 산업이 0.12%, 나스닥이 0.92%가 올랐고, S&P 0.28%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TQ가 좋아지고 있고, 어제 특히 루시드, 리비안 같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어제 리비안이 한 9%인가 올라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우리 차트 공부 한번 하고 갈까요? 미국 주식이 됐든 제가 항상 그 말로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어제 리비안이 한 8.52%가 올랐고, 루시드가 6.58%가 올랐는데, 우리 여기서 차트 공부 한번 하고 갈게요. 잠시만요.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할 때 제가 주식 공부를 하라고 그랬죠. 특히 차트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추세예요. 바로 이 추세를 통해서 우리가 주식을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을 줘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할 때는 재무에 대한 공부 정도는 해야 되고, 이 회사가 최소 뭐 하는 회사 정도는 알아야 되죠. 그런 건 당연히 하는 건데, 우리가 추세를 이해할 때 제가 항상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루시드가 있는 리비안이 있는, 그죠? 리비안이 있는 미국 공장 현장 답사를 가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거기 현장 답사를 어떻게 가, 미국에 비자 발급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리비안이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막 리비안 공장이 있고 사람이 몇 명이고 리비안 전기차가 어떻게 되고 막 전기차 미래가 어떻게 막 이런 공부 안 하죠.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할 때는 추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리비안은 언제 사는 거냐면 요렇게 상장할 때 사지 말라 그랬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주식들, 모든 주식은 절대 신규 상장할 때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규 상장하는 동시에 빵 때리는 경우들이 많죠. 뭐 따상도 가고 따따상도 가요. 어떤 밑에서 잘 사놓으신 세력분들, 뭐 공모할 때 사는 세력분들 제가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는 순간이에요. 한두 달이 지나면 다 급락을 하게 되죠. 이건 루시드 리비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폐배터리 관련주를 보면 성일하이텍도 그렇고 세비캠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떴다가 막 옛날에 HK는 SD바이서에서 상장할 때도 상장하자마자 다 뛰고서 나중에 엄청나게 급락을 하게 되죠.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때까지는 신규 상장주는 건들지 마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건드리는 거냐? 바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야 돼요. 금방 알려드리지, 저는 리비안은 잘 몰라요. 리비안 회사 공장이 어딘지도 몰라. 근데 최소한 리비안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죠. 그죠? 자, 예전에 상장했을 때 저점이 얼마를 찍었냐면 19달러를 찍었어요. 요번에 저점이 15달러를 찍었는데 양봉이 뜨고 주봉에서 추세를 전환해놨죠. 언제 해놨냐면 1월 27일이 속한 2주에 놨어요. 2주에.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추세의 전환과 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더라도 여기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수익권이겠죠. 그죠? 지금 이제 21달러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홀딩. 우리가 리비아를 처음 샀을 때 가격이 18달러도 아니고, 12달러도 아니고, 6달러도 아니고, 나는 15달러, 60달러도 아니고, 난 16달러에 샀는데, 엄청 좋죠. 이거 리비아뿐만 아니라 루시드도 그렇죠. 자, 루시드를 봅니다. 이날 대량거래 빵 터졌죠. 월봉에서 보니까 5개월선을 저번 달에 뚫어주고 회복해주고 있죠.
중기적인 추세가 주봉에서 5선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러면 일봉에서 이런 자리 사야죠. 이런 자리들, 그죠? 20분 회복해 줄 때 2, 3일 전이 매수 타임이라는 거죠. 그 어떤 뉴스, 기사, 찌라시, 공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추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식은 모든 주식은 수급이 좌지우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급을 잘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급 보라고 그랬을 때 투자자 매매 동향 이거 보지 말라고 그랬죠. 이거 수급 아니에요. 뭐 하루는 외국인이 사고 하루는 기관이 사고 뭐 수급이 안 좋아졌는데 또 수급 매매 알려준다고 막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투자자 매매 동향 오늘 뭐 JP 모건이 많이 사네요. 막 이렇게 메릴린치가 많이 사는데 외국인 수급이 좋아졌는가 봐요. 이런 건 수급 아니에요. 그냥 참고 자리예요. 수급이라는 거는 추세가 우하향으로 뻗어나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걸 진짜 수급이라고 생각해요. 외국인은 검은머리 외국인일 수도 있고 어떤 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믿지 마요. 눈에 보이는 자료는 누구나 볼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건 그냥 수급이 아니고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뱅크라든가 예전에 신규 상장주들이 있죠. 그죠? 신규 상장주들이 있는데 제가 신규 상장주를 손대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카카오뱅크가 빵 때리자마자 쭉 떨어져 여기. 엄청 떨어졌죠. 그러면 나는 카카오뱅크를 처음에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우리는 이런 데서 물릴 일이 전혀 없어요. 우리 멤버님도 물릴 일이 없어요. 왜냐면 저 못 사게 하니까. 절대 못 사게 해요. 카카오뱅크는 어디서 사는 거냐면 바로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5주선을 돌파해주는 바로 여기예요. 여기.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여기. 이날. 동그라미 쳐놨어요. 제가 진짜 이날 사라고 그랬어요. 카카오페이를 굳이 손을 대고 싶어도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추세를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카카오페이를 사더라도 신규 상장할 때 사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촥 떨어져가지고 급락을 해버리죠. 그죠? 단 한 번도 살 자리가 없었어요. 주식은 가격을 보고 하는 거지 추세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카카오페이가 상장했을 때 24만 원인데 지금 17만 원밖에 안 하는데 얼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하향 중인데? 야, 22만 원, 24만 원 했었는데 11만 원밖에 안 해. 얼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도 우하향인데? 건들지 않아야죠. 그죠?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우하향 할 때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건드냐?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바로 여기서 건드려야죠. 그죠? 이 자리를 제가 알려드렸어요. 여기죠. 여기 밑에 여기 멘붕에서 알려드렸고 저도 신기했어요. 이때부터 계속 올라갔으니까 2배 올라갔어요. 그러면 카카오페이를 처음 건들 때 자리는 정해져 있는 거죠. 여기밖에 살 데가 없어요. 여기밖에. 나중에 또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서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챗GPT가 엄청 강하다고 그래요. 챗GPT, 그죠? AI죠. 강한데 이런 AI 관련주들이 어디가 있냐면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여기. 잘못 건들면 갑자기 AI가 갑자기 조정이 들어왔는데 엄청난 손실이겠죠.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800비를 찍고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나의 포지션은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주식을 매수할 자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첫 번째로 진입해야 될 자리는 이런 데가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좋아요? 후성. 이런 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주식을 첫 번째로 진입해야 되는 자리는 이런 데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쌀 때. 우리가 지수를 이해할 때도 내가 주식을 본격적으로 큰 금액을 실어야 될 때는 코스닥이 1000피를 찍을 때가 아니라 650피, 670피 여기. 모든 사람들이 주식하지 말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막 지금 뭐 투자하는 거 아니래. 아, 그래? 난 지금 투자해야지.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막 투자하라고 하고 난리가 났을 때 나는 이 주식을 조용히 판단 얘기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안 좋다고 생각할 때 주식을 사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해야지. 알았어. 너 해. 난 옛날에 사놨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그러면 이런 공간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죠? 이런 공간에서. 저점에서 주식을 사는 건 알겠는데 과연 고점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코스닥이 1000피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주식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코스닥이 1000피를 찍어도 월봉 바닥바닥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많지는 않겠죠. 지금 조금 높긴 한데 이제 코스닥이 예전에 이렇게 코스닥이 막 660피, 660피, 70피거든요. 여기는 살 종목이 너무 많았어요. 여기는 진짜로. 이따만 돼도 보안 관련주라든가 막 빅데이터 관련주들이 어디 있었냐면 전부 다 바닥권에 있었어요. 데이터 솔루션 나무기술 난리가 났죠, 지금. 얘네들이 지수가 바닥에 있었을 때 어디 있었냐면 다 여기 있었어요. 여기. 제가 사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수가 800피 근처를 가니까 막 여기 와 있죠, 지금. 종목들이. 얘도 그렇고 나무기술도 그리고 주민터넷도 그리고 뭐 오픈베이스도
AI를 엮이면서 여기 살아. 여기가 있어요, 여기 지금. 그죠? 로봇도 정신이 없고. 보안 관련주들도 지수가 600P를 찍을 때, 650P가 있을 때 다 여기 와 있었거든요. 헤드도 너무한 거죠. 대량걸 들어와 있고, 다 이런 데가 있죠. 그죠? 물론 이 친구들은 여기 왔다 다시 또 올라갈 거예요. 또 저점에 사시면 돼요. 나의 첫 번째 매수 타임이 올바랐는가에 대해서 무조건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나중에 뉴스가 뜨거나 공시가 뜨거나 막 좋은 뉴스 떴을 때 절대 고점에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올라갈 종목들이 많다는 얘기인 거죠. 반도체 관련주들은 다 여기 있어요. 웬만한 거는 전기차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려면 그쪽 섹터를 사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나라 증시는 좀 무너지긴 하고 우리나라 경기 침체되긴 얘기는 있는데 미국 경제는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더 나오고 있어가지고 사실 미증시가 밀릴 것 같은데 잘 안 밀리죠. 안 밀리고. 저는 미증시에 대한 우리나라 증시와 미증시에 대한 해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멤버한테 따로 알려드렸었는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죠. 주식은 우리가 투자하는 분야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섹터죠. 그죠?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그죠? 땅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근데 사실 요새는 아파트도 안전하지 않죠. 금리 인상이 되어서 이제 많이 무너졌죠. 근데 특히나 주식은 가장 위험한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해지라는 거를 잘 해야 돼요. 해지. 모든 투자는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 경우를 생각해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내 주식하고 미국 주식은 사실은 서로 호환성 있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잘 동조화가 안 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급락을 해도 미국 주식 올라가는 게 많죠. 그러니까 TQQQ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제가 얘기한 20달러, 18달러, 17달러, 16달러 사놨다면 지금 좋은 수익권에 있겠죠. 그죠? 그럼 내가 하나의 전체적인 자산을 크게 운영했을 때 국내 주식에 대한 해지 차원으로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해지 차원으로 미국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죠? 비중을 결정해야 되겠죠. 내 포트 중에 국내 주식이 만약에 60%면, 그죠? 미국 주식이 40%다. 왜냐면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나게 되면 다음에 5월 달에 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너무 크게 못한다 하더라도 미국 주식을 한 40% 정도 하겠다. 그죠? 또한 주식에 대한 해지 차원, 즉,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죠. 물론 절대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는 전쟁 같은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죠. 중국과 대만의 문제도 있고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고 미국과 중국도 항상 날카롭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산과 자금을 지키기 위해선 주식에 대한 해지 차원으로 금이라든가 달러 이런 거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좋아요. 이런 거를 전체적인 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 우리는 자산 배분이라고 하죠. 그죠? 자산 배분.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머리도 나쁘고 학력도 좋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떤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막 이렇게 경제 전문은 엄청 어렵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우리나라 주식하고 미국 주식하고 따로따로 놀 때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주식 조금 하고 미국 주식 조금 해야지. 그죠? 또 전 세계적으로 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 자산 배분 차원에서 그냥 금도 좀 사놔야 되겠다. 달러도 좀 사놔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이 떨어졌어도 어제 많이 떨어졌어도 TQQQ를 갖고 있는 우리 멤버들 많겠죠. 그죠? TQQQ를 갖고 있는 미증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어제 TQQ가 잘 올라갔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이 양쪽 주식시장이 무너져도 금이나 달러를 갖고 있다면 또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달러가 뛸 거니까. 금은 지금 사상 최고가 찍고 가고 있죠. 자, 이렇게 자산 배분에 대한 걸 어느 정도 해놓으셔야지만이 내가 심리적으로 주식을 튼튼하게 하게 돼요. 이런 자산 부분이 안 돼 있으면 주식 심리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내가 전체적으로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좀 잘 보시고 있는 게 좋아요. 전기차 충전소 얘기가 있어요. 제가 바라보는 미래에서 올 시장은 전기차는 무조건 오죠. 항상 제가 이 얘기 계속 반복해드리죠. 예전에 밖에 나가면 전기차가 몇 대 안 보였는데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이나 멤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죠? 나가면 전기차 많죠. 이제 엄청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기차 관련주들이 또 바닥권이에요. 전부 다 바닥권. 웬만하면 이제 높이 간 것도 있는데 웬만하면 거의 바닥권이에요. 아마 제가 세력이라면 전기차 시장이 올 것 같으면 저는 지금 살 것 같아요. 전기차 관련주를. 지금부터 쭉 모아 나가겠죠. 얘 뭐야? KB부터 시선. 쭉 모아 나가가지고 바닥에서 매집을 착 끝내놓은 다음에
나중에 빵 날라갔을 때 팔겠죠. 개인들한테. 그죠? 자, 이건 동양 피스톤이라는 종목이에요. 어떤 종목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차트 보고 설명드리는 건데. 금방 설명드렸대로 우리가 주식을 첫 번째 매수해야 될 자리는 이런 데라는 거죠. 이런 데. 그죠? 이런 데. 하고 주식을 팔아야 되는 자리는 여긴 거죠. 여기. 그죠? 우리가 동양 피스톤이 뛸지 안 뛸지 저는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차피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죠. 언제 났냐면 22년도 작년 10월 달에 했어요. 이 친구는 전기차 관련주이기도 하고 수소차 관련주이기도 해요. 일봉에서 보면 241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상과 지하를 나눌 줄 알아야 되죠. 이렇게 나눕니다. 그죠? 여기가 지상이에요. 지상. 전 지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가 지하죠. 가격 조정이 있었고 기간 조정이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빵대를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물론 의미 있는 거량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앞전에 보면 그래도 매집봉 비슷한 게 잘 들어와 있죠, 이렇게. 제가 세력이라면 이런 데서 주식을 살 것 같아요. 사 모을 것 같아요. 쫙 사 모아. 시간이 뭐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쫙 사 모아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전기차가 보급이 시작되고 전기차 세상에 왔을 때 이런 데서 팔 것 같아. 11,000원, 12,000원에. 야, 좋대. 드디어 전기차 시장이 왔는데 동양 피스톤이 원래 전기차 사업을 한다네? 그래? 사야지. 11,000원에. 중요한 거는 11,000원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 4,000원, 5,000원일 때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는 여기서 주식을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다른 그 전기차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성창오토텍이 됐든 상신브레이트가 됐든 대유AP가 됐든 뭐 인지컨트롤스가 됐든 다 바닥권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아까 똑같이 얘기해 드리면 빅데이터 관련주가 날아가기 전에 물론 빅데이터 관련주는 좀 특수한 케이스가 엮여가지고 빨리 날아가긴 했어요. 예전에 빅데이터 얘기할 때도 데이터 솔루션을 어디서 사라 그랬냐면 데이터 솔루션을 사려면 굳이 이런 데서 사세요 알려드렸죠. 요런데 4,5천원일 때 사가지고 10,000원에 파는 겁니다. 때 10,000원을 갔어요. 나무기술도 월봉 바닥에 사가지고 고점에 파시면 됩니다. 1,700원 사가지고 그냥 4,000원에 4,000원 갔죠. 자, 주민턴엔 더 갈 자리가 있어요. 아직은 20개선만 안 깨면. 그러면 이런 데 사가지고 이런 데 파는 거죠. 오픈베이스 마찬가지고 마인드랩도 마찬가지고 IT센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꾸준히 올 건데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가 전기차를 믿고 산다면 지금 사는 거죠. 지금. 바닥바닥거리고 있을 때, 그죠? 폴라리스 한번 바닥바닥거리고 있을 때. 이래놓고 있다가 센트럴모텍처럼 어제 또 루시드 리비안이 날아갔기 때문에 뭐 센트럴모텍이 날아갈지는 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가 사고자 하는 월봉에 있지 센트럴모텍을 제가 지금 4만원 여기서 사는 게 아니죠, 지금. 전 어디서 사요? 여기서 사야죠, 지금. 14,000원, 15,000원 할 때. 그래서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나중에 3, 4만원 할 때 팔면 돼요. 그죠? 모든 자산은 싸게 사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만 그리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아까 알려드린 대로. 제가 만약에 루시드나 리비안의 주식을 산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우하향엔 안 살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아무리 제가 루시드 리비안을 좋아한다고 해도 이렇게 월봉에서 추세가 깨져 있는 우하향할 땐 전 안 산다는 거죠. 이런 데서. 그러면 언제 사야 되는 거냐? 바로 지금이죠. 월봉에서 5개월선을 올려주고 있고 또 시황이 전기차가 커지는 시황의 중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맞는 거죠. 이거는 루시드뿐만이 아니라 리비안도 마찬가지인 거죠. 살려면 지금 사는 거죠. 이렇게 상장해서 추세가 우하향할 때 건드리는 게 아니죠. 이건 금방 알려드린 대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에서 다 알려드렸어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수급 매매를 해야 되는데 수급이라는 건 말 그대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우상향의 기조를 유지했을 때 이걸 수급이라고 그러죠. 전기차 관련주는 전체적으로 다 바닥권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 굳이 지금 주식을 사려면 다시 한번 800표 맞고 우리나라 주식이 떨어졌을 때 전기차 관련주를 사는 게 좋아요. 또 하나가 전기차랑 가장 같이 잘 움직이는 게 바로 전기차 충전이죠. 어제 이런 기사가 하나 떴어요. 전기차가 느는데 충전수가 태부족이래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전기차 시장은 빨리 커지고 있는데 충전소 시장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럼 뭐가 부족할까요? 지금은 차 세워놓고 아무데나 기름 넣으면 되는데 전기차는 그렇지 않아요. 전기차는 자꾸 늘어나는데 이게 전기할 데가 별로 없어.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것만큼 전기차 충전 시장이 커질 건데 바로 전기차 충전 관련들 몇 개가 있죠. 휴맥스, 휴맥스홀딩스, 알티캐스트, 아머센스. 또 이제 고속 충전에만 또 보조금 준다네. 어쨌거나 S트래픽, 모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도 모트렉스를 제한 나머지는 전부 다 바닥바닥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포트에 최소한 전기차 종목이 있든가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들 정도는 담아놓게 되면 전기차 시장이 커지거나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이 커질 때 굉장히 같이 따라서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근간의 그 화장품주들이 사실은 제가 예전에 아주 바닥권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 화장품제도는 한국 화장품이 원래 매수 타임이 어디였냐면 원래는 일봉에서 보면 이게 이제 한국 화장품인데 자 여기서 매수라고 알려드렸죠. 이런 데서 살 때 여기도 가고 여기도 오는데 갔어요. 한국 화장품제도도 매수 타임이 이런 데예요. 이런 데. 제가 얘기해드린 거예요. 이거 지금 반도체 얘기했듯이 요거 지수 밀린다고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 너 겁내지 말라고 그랬죠. 요거 한두 달도 못 참으면 안 돼요. 이런 공간에서 매수는 드디어 여기 왔어요. 그죠? 지금은 화장품주가 꽤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수가 만약에 800피를 맞고 떨어지게 되면 아니 뭐 모든 주식들 모든 화장품주가 그렇게 되진 않지만 역시 떨어질 확률이 큰데 오늘 하루쯤은 잘 봐야 될 것 같죠. 이렇게 보시면 중국이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을 18일부터 재개하기로 했어요. 이 얘기는 저번에 나왔어요. 오늘 16일이니까 이틀 뒤부터 이제 재개한다는 거죠. 저런 뉴스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역시나 나의 첫 번째 매수 타임은 다 놓치신 거예요. 그죠? 이런 데가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이고 한국 화장품도 자체제도 한국과 마찬가지인 거고 애경산업, 토니모리, 컬러레이 전부 다 제가 여기서 알려드렸어요. 여기서. 그러면 지금은 다시 돌아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만약에 오늘도 밀린다면 아무리 좋은 뉴스가 있어도 화장품 관련 못 뛸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나 왜 물렸지 생각해보면 예전에 바닥권에서 제가 사라고 할 때 이럴 때 못 사셨기 때문에 물린 거예요. 이건 세아피엔시인데 물론 세아피엔시 정도야 5개선만 안 깨면 다시 돌아나갈 수 있죠. 이런 친구들은 선별적으로 좀 보셔도 돼요. 아직 크게 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품주를 보더라도 지금은 자리가 많이 높고 굳이 하시려면 그래도 아직 안 올라갔거나 추세가 유지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 찾아서 하는 게 그나마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와서 지수가 이제 800피 근처를 맞았죠. 780피가 찍고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떨어지긴 할 거지만 특히나 뭐가 타격이 크냐면 아까 알려드린 대로 나의 첫 번째 매수 타임이 낮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뭐 떨어지긴 해도 다 돌아나가 이렇게 첫 번째 매수 타임이 높았다. 그러면 이거는 지수가 오를 때 급락을 맞는 게 당연한 거고 이거는 그 종목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역시나 내가 지수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지수를 잘 이해하지 못한 거고 이 지수가 조정권에 있을 때 하필이면 내가 일봉에서 높은 종목을 샀다는 거죠. 그죠? 하여튼 우리가 뛰는 종목, 높은 종목은 지금부터 피해가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 관련주들은 아직도 낮은 애들이 많죠. 제가 덕산화 메탈을 언제 얘기했냐면 여기서 얘기했어요. 대란거래 투방 빵 터지고 여기 갔죠. 앞으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요. 제 생각엔. 그런데 만약 이 친구가 주식 시장이 조정이 세게 들어서 여기로 왔다. 더 사시면 돼요. 그냥 겁내지 말고. 이런 데 사는 거랑 주식을 이런 데 사는 거랑 이런 데 모아가는 건 하늘과 땅 차이고 여기서 물려가지고 이런 데 물려가지고 우하향할 때 물타기 하는 거랑 이 바닥권에서 모아가는 거랑은 전혀 틀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가셔야지만이 내 앞으로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종목과 섹터에 대한 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식을 대하는 입장, 그거에 대해 얘기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10번 반복을 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이게 주식에서는 이게 다예요. 이게. 여기서 그 어떤 뉴스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다 알죠. 지금 SM 난리 난 거. 하이브하고 막 카카오하고 막 이렇게 막 공개하면 전쟁부터 나게 매수 전쟁?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린 거고. KT알파 같은 친구들 얘기한 자리가 제가 여기거든요. 여기. 이런 데, 이런 데. 사느라고. 어째 싸니까. 그때가 월봉의 바닥이죠, 지금. 어디가 있어? 여기가 있죠. 여기 왔는데 이제 와서 KT알파 물려가지고 고생한다는 건 KT알파의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 사야 되는 매수 타이밍에 못 사셨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또 땡땡이를 기회를 줬죠. 살 수 있는. 또 날라갔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어떤 주식을 보고 있다면 역시나 월봉 바닥에서 튼튼한 종목, 단단한 종목을 매수하셔야만이
내가 지수가 무너지든 말든 자신 있게 더 모아갈 수 있는 거고 내 계좌가 크게 손실이 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명심하고 가셔야 돼요. HLB 얘기 좀 해볼게요. 물 한 잔 먹고 할게요, HLB 얘기를.